오늘은 마지막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는데, 그래프와 관련된 자료 구조는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은 실제 다음 학기 알고리즘 수업에 가면 특히 재분방 오시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재분방 안 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알고리즘 관련된, 그러니까 자료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좀 보고,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컴퓨터 내에 표현해야 되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자료 구조에 그 컴퓨터에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인접, 행렬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언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좋은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를 먼저 살펴봤었죠.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프 집합이 이만큼 되면은 그 중에 조그만 부분이 트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나 그래프나 모두 노드와 간선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는 G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겠고, 이 그래프는 V와 E로 구성되는데 V가 노드들의 집합, E가 간선들의 집합입니다. 이 간선들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겠죠. 내가 어떤 응용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응용에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은 그래프로 표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운전할 때 많이 쓰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럼 내비게이션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런 경로를 어떻게 찾냐?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써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뭐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응용에서도 여러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알고리즘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은 무방향 그래프일 수 있고 방향 그래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선의 방향이 없으면 무방향이 되겠고, 간선의 방향이 있으면 방향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는 간선의 가중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간선의 가중치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라 그래요. 그럼 아까 얘기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할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또는 교통 혼잡도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가중치들의 합이 가장 짧은 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중치 그래프, 비가중치 그래프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또 그래프들 중에 복잡해지면은 다중 그래프라는 걸 쓰기도 해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다중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도시들을 다 연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KTX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세 가지 간선이 있을 거고, 그 세 가지 간선의 가중치가 다 다를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하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나 뭐 KTX나 SRT를 이용하나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 연결하는 간선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이들 간선을 병행 간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간선들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다중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인접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접 노드를 다른 말로 이웃 노드라고도 그래요. 어드제이션 노드, 네이버 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접 노드는 내가 인접해 있으면, 어떤 노드가 인접해 있으면 내가 그 노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방향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무방향인 경우에는 B는 C의 인접 노드고, B는 C의 인접 노드고, C는 B의 인접 노드예요.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B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얘의 인접 노드예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로 못 가요. 그러면 이 노드는 얘의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접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드에서 그 노드로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만, 방향이 있으면 여기서 일루는 갈 수 있어도 일루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드의 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드의 차수는 노드에 연결된 간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많은 노드는 많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되면은 이 차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얘기를 합니다. 진입 차수, 진출 차수. 이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이 몇 개 있냐, 들어오는 간선이 몇 개 있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마 그래프에서 많이 하는 기본적인 응용이 경로를 찾는 거예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갈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 경로를 찾게 되는데, 이 경로는 A에서 B까지 경로가 있으려면 A에서 어떤 노드들을 거쳐가지고 B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선들이 쭉 있으면 A에서 B까지의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경로 중에 알아두셔야 할 용어가 단순 경로라는 게 있고 주기라는 게 있어요. 단순 경로는 이 경로에 똑같은 노드가 두 번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빼가서 어디 갔다가 또 가는 그런 것들도 경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항상 단순 경로가 아닌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돌아온 걸 제거하고 단순 경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두 번 거치지 않는 경로를 말하고, 사이클, 주기는 뭐냐면은 시작 노드와 끝 노드가 같은 경로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를 우리가 사이클이라 그래요.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리고 경로의 길이는 비가중치 그래프는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수로 표현이 되겠고,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는 2, 3, 2니까 7. 경로의 그 길이는 7인데 이렇게 가면 6이죠. 그럼 어느 게 더 최단 경로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더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이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죠. 주기는 아까 얘기했고, 이렇게 가면 이게 주기예요. A에서 다시 A로 오는 이 경로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모든 노드 쌍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예요. 이 경우에는 연결 그래프입니다. A에서 B, A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B, C에서 A도 갈 수 있고, B에서 A, B에서 C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인데, 이런 경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A에서 B로는 갈 수 있는데 A에서 C로 못 가고요. C에서 B로 갈 수 있지만 C에서 A로는 못 가요. 그래서 얘는 연결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은 이 방향 그래프의 방향을 제거해요. 그럼 요 모습이 되겠죠. 그럼 요 모습이 연결 그래프면은 요거를 약한 연결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강한 연결은 모든 노드에서 노드상까지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그런 경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간선들의 방향을 제거했을 때
모두 서로 갈 수 있으면 약한 연결 그래프라고 그러고요. 완전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 그래프예요. 모든 애들이 서로 이웃이 되는 그런 그래프.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항상 그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를 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노드들하고 어떤 간선들만 뽑아내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복잡한 어떤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들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중 그래프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n개의 노드 낸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완전 그래프일 때 최대 간선을 가지게 되는데 무방향 그래프면 이런 애들을 고려할 수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몇 개가 존재하면 총 이만큼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가는 간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n-1개가 있고 이런 노드가 n개 있으니까 총 이만큼 있는데 이 간선은 B도 카운트하고 A도 카운트하니까 반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만큼의 간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선이 가장 적을 때가 이럴 때예요. 이럴 때가 간선이 가장 적은 거예요. n-1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방향에서는 간선이 제일 적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간선수는 노드가 n개 있을 때 간선수는 연결 그래프이면은 n-1에서 최대 이만큼 존재해요. 방향 그래프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선수는 최악의 경우 아니면 가장 많을 때는 n제곱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게는 n 정도 존재하고 많게는 n제곱 개의 간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은 간선수가 아주 많은 복잡한 그래프를 우리는 밀집 그래프라 그러고 반대로 간선수가 몇 개 없는 그런 그래프를 희소 그래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밀집과 희소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래프가 밀집 그래프인지 희소 그래프인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자료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이제 신장 트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트리로 바꾸는 거예요. 트리로 바꾸는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의 모든 노드가 다시 등장해야 돼요. 트리에. 등장을 해야 되겠고 이 등장된 노드들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2가 없죠. 그러면 신장 트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A, B 다 노드가 등장하지만 이 자체는 트리가 아닙니다. 트리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얘는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트리가 돼요. 그래서 트리는 노드 수가 n이면 트리에 있는 간선의 수는 항상 n-1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n-1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트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신장 트리가 되겠고 이 신장 트리 개념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이런 데서 최소 신장 트리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최소 신장 트리는 여러 가지 신장 트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신장 트리 중에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 응용해서 좀 쓰일 수 있을까? 서버 연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얘네들이 노드예요. 그러면 최소의 연결로
모두 연결시키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근데 얘와 얘를 연결하는데 비용이 6이고 얘와 얘를 연결하는 데는 4예요. 뭐 이렇게 따지면 모든 애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여기서 여기까지 통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비용을 제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장 트리 중에서도 뭘 구하면 돼요?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한 다음에 그 구성되어 있는 간선들만 연결해 주면은 비용이 작게끔 만들 수 있는 최소 어떤 연결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요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들을 배울 건데, 요 프림 같은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큐를 배우게 되겠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번 학기엔 배우지 않지만 이제 유니언 파인드라는 또 새로운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배운 자료 구조가 많은 자료 구조예요. 되게 많은 자료 구조들,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자료 구조들을 많이 배웠지만 다 배운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배운 거 말고 기본적인 자료 구조 말고도 이제 여러 자료 구조들이 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입니다. 저거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얘들이 나오고요.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보시면 되겠고,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가중치 그래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벌써 끝나가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프가 주어졌다.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을 해야 돼요. 컴퓨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표현된 그래프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가 인접 행렬, 또 하나가 인접 리스트입니다. 인접 행렬은 n by n 2차원 배열을 쓰는 거예요. n by n 2차원 배열. 노드가 n개 있으면 n by n 행렬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0, 1이에요. 0, 1이면 정수 배열 쓸 필요 없죠. 그렇죠? true, false로 하면 되니까 불리언 배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리언 배열 써서 true, false. 그럼 true면 A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방향인 경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무슨 행렬이에요, 얘가? 무방향에서는 A에서 B로 가면 B에서 A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대칭 행렬이 돼요. 대칭 행렬이 되면 뭐야? 반은 필요 없죠. 중복되잖아.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는 이 인접 행렬로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 반은 낭비가 돼요. 그리고 방향 그래프가 되면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니죠. 대칭 행렬이 아니게 되겠고, 얘는 기본적으로 n제곱 공간을 써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가 n제곱이에요. n제곱인데 무방향렬은 반만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언제 인접 행렬 쓰면 좋냐면 밀집 방향 그래프에서는 인접 행렬로 표현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무방향은 별로야. 무방향은 우선. 무방향이면 인접 행렬 쓰는 거 별로예요. 왜? 반이 중복되니까 별로고요. 희소 그래프면 거의 이 값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희소 그래프면 폴스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간선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희소 그래프면 별로 이 많은 n제곱이라는 많은 큰 크기의 공간을 쓰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면 낭비되는 건 있지만, 어떤 정보를 알기 쉽냐면은 이것 이제 그러니까 비가중치에서는 이것들의 합, 여기에 있는 추루 값의 합이 진출차수, 진입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나가는 건 하나,
A로 들어오는 건 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인접 행렬은 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 인접 리스트는 이 A에서 나가는 애들을 이렇게 연결 구조로 유지하는 거예요. 연결 구조로. 그러면 얘의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에 비례해요? 아까는 인접 행렬은 무조건 n제곱 공간을 써요. 얘는 뭐에 비례할까? 간선수에 비례하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m 플러스 m이에요. m 플러스 m. 얘는 n개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마다 간선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간선이 AB라는 간선이 여기에 몇 번 표현돼요? 무방향에선. 2번 표현돼요. A, B가 있고 B, A가 있죠.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간선당 여기에 나오는 정보가 하나예요. 그렇죠? A에서 E 하나, 요 하나만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얘는 n제곱이에요. 인접 행렬은. 그러면 희소 그래프면 얘는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죠.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밀집일 때는 얘가 할 테지만 특히 무방향이고 희소 그래프면 얘가 제일 좋겠죠. 희소 그래프면 m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다루는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인지 희소 그래프인지 밀집 그래프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뭘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의 진출 차수는 요 A의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뭐가 돼요? 연결 구조의 뭐가 돼요? 크기가 되는 거죠. A에서 나가는 간선의 수는 요 연결 구조 봤더니 하나야. 사이즈가. 그럼 1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진입 차수를 알 수가 없어요.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2개 나가면 2개 들어오는 거죠. 진입과 진출 차수가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 차수만 알 수 있지 진출 차수만 알 수 있지 진입 차수는 몰라. 진입 차수 계산하려면 뭐예요? 다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진입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요걸 만들고 역인접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인접 리스트를 만들고 역인접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 바에는 그냥 뭐 하는 게 더 나아? 인접 행렬 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집이고 방향이면 인접 행렬이 좋고 희소고 무방향이면 인접 리스트가 난 거예요. 그리고 비슷비슷하다. 뭐 밀집도 아니고 희소도 아니고 아니면 막 그래프마다 편차도 크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거 쓸지. 내가 어떤 게 쓰는 게 좀 더 유리한지를 내가 고민해 봐야 되죠. 특히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나 안 하나.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면은 역인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얘를 쓰게 되면은 얘를 쓰는 이유는 뭘까? 구현하기는 얘가 더 깔끔해요. 2차원 배열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얘는 연결 구조 안에서 또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처리하기는 복잡해요.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간 절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인접까지 쓰면은 공간 절약하는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절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 그래프. 아까 비가중치에서는 불배열을 쓰면 돼요. 불배열. 그럼 가중치에서는 이제는 불연 배열을 쓸 수가 없어. 보통 인트 배열을 쓰게 되는데 이 인트 배열을 쓸 때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이제 값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값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간선이 없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중치가 0보단 커요. 어디서 한 도시에서 한 도시 가는데 음수 가중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응용에 따라서는 가중치가 음수가 되는 가중치가 있는 그런 응용도 있어요. 그럼 음수가 가중치가 되는 응용에서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지가 이제 모호한 거예요. 보통은 맥스 값, 인티저 맥스, 뭐 이런 그 범위가 있을 때고 가중치의 최대 범위가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다. 그러면 그거보다 되게 큰 값을 처리해요. 보통 우리가 응용해서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 같은 걸 푼다. 근데 그래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가중치야. 근데 가중치의 값들이 뭐 정수인데 범위가 이렇게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이런 값을 INF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를 넣어서 이제 요 INF 값을 갖고 있으면은 아니면 저거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면은 간선이 없는 걸로 표기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비가중치에서는 그냥 true, false면 됐는데 이제는 그 가중치 값 자체는 주어질 테니까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간선이 없는 거를 어떤 값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표현할지를 응용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고민이 없죠. 간선이 없는 거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할 테니까 없는 경우에 어떤 값을 대입해가지고 표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래서 그 가중치 그래프로 가면은 이제 인접 행렬 쓸 때에는 이제 여기에 간선이 없는 경우의 처리.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간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 어떤 값을 쓸까?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고민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냐면은 그래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개념들을 설명드렸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처리하려면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지를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 그래프를 이제 내가 컴퓨터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된 그래프를 갖고 뭔가 이제 해야 돼. 근데 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탐색하는 거예요. 노드가 연결되어 있나, 경로가 있나, 이런 걸 탐색하게 되겠고, 그때 탐색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예요. BFS와 DFS입니다. 그래서 BFS와 DFS는 트리를 할 때 설명드렸는데 BFS는 Q를 쓰는 거고 DFS는 스택을 써요. 오케이. 그리고 DFS는 이제 스택을 쓰지 않고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모두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없어요. 시간 복잡도는. 물론 재교출하면은 함수 호출이 여러 번 되니까 비용이 좀 더 발생하겠죠. 하지만 시간 복잡도로 치면 똑같아요. 다 비용은 On입니다. 노드 수만큼 비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비용은 똑같아요.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요 알고리즘들이 있을 때 깊이 우선, 너비 우선 이거 보면은 요 깊이 우선하고 여기가 깊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얘가 너비 우선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뭘 써? 스택을 쓰는 거고 얘는 큐를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트리는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한 노드를 또다시 방문하지 않아요. 왜? 경로가 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탐색하는데 갔던 노드를 다시 탐색할 일이 없어요. 트리는.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탐색하다 보면은 이미 방문했던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탐색할 때는 트리와 달리 뭐가 필요하면은 요 비지티드 배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배열에 방문할 때마다 추루를 세팅해주고 출발 로드를 추루로 세팅한 다음에 이제 방문할 때 어디서 세팅하냐면 요 스택이나 큐에 집어넣기 전에 추루로 세팅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노드를 또다시 큐에 또는 스택에 집어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겠고 실제 만약 내가 방문하면서 노드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야 된다. 그럼 처리하는 시점은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팝한 다음에 요 위치에서 구현하면 돼요. 얘는 여기서 구현하면 돼요. 비재기적인 경우에는 얘 추루한 다음에 여기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성능을 비재기적인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재기적인 건 요걸로 성능을 한번 봅시다. 성능을 이제 성능이면 뭐 따져줘야 돼? 우리 성능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우선 시간 복잡도를 따져볼게요. 시간 복잡도를 따지는데 이 화일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각종 자료 구조를 초기화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뭐 상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최대 ON이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모든 비지티 배열을 false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O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화일문 이전 비용을 ON으로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요 화일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Q에서 노드를 하나씩 뺐는데 특정 노드를 몇 번 뺄까요? 탐색할 때. Q에 노드가 몇 번 들어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비지티드 배열을 쓰는 이유는 한 번 방문했던 그 노드는 다시 Q에 안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Q에 노드를 넣는 건 한 번, 노드를 Q에서 빼내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러면 Q 비용은 총 2n번 소요돼요. 스택도 마찬가지고 스택과 Q는 차이가 없는 거죠. 뭐 Q는 이제 둘 다 O 아니라 될 거고 푸시팝, 스택도 푸시팝이 다 O 아닐 테니까 ON의 비용이 들어요. 노드마다 두 번. 그러면 Q 비용은 이제 계산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이 화일 루프와 for 루프가 돌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겠죠. 그 기본적인 비용은 돌 때마다 O1이라 치면은 몇 번 돌아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 화일문은 몇 번 돌아가? 바깥 화일문은 몇 번 반복돼? Q가 empty가 돼야 되잖아. 근데 Q에 노드가 몇 개 들어가요? N개 들어가고 N개가 다 빠져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 화일문은 몇 번 반복돼? N번 반복돼요. N번. 그러면 이 포문은 어떻게 될까? 포문은. 이 포문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얘로 만들었냐 얘로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요. 얘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될까? 이 포문은. 포문은 이 배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일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노드면 B가 있으니까 B를 고려해야 되고 C는 0이니까 고려하지 않고 D.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 행렬이면 요 반복을 몇 번 해? N번 해요. 요거 N번, 전체 N번이면 몇 번 하는 거야? 총. N제곱. 그래서 인접 행렬이면 ON제곱의 어떤 반복문이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접 리스트가 되면 여기서 각각 노드마다 for loop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요거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A는 한 번만 하고 B도 한 번이고 얘는 두 번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번, 몇 개의 노드를 검사해요? 몇 번? 간선 수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 for loop가 1회 반복되고 어떨 땐 두 번, 어떨 땐 세 번 되는데 총 합치면 이 화일문 통해서 이루어지는 총 합치면은 총 몇 번? M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면 정확하게 M이고 무방향 그래프면 한 간선을 두 번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 M이 돼요. 어쨌든 M이에요. 그럼 OM이에요. 그럼 전체 비용은 인접 행렬이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니까 N제곱이죠. 근데 인접 리스트면 M, N, N이니까 OM 플러스 2N인데 앞에 거 빼면 M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비교하면 얘가 더 나쁜 걸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최악의 경우 M은 뭐에 비례해? 아까 최악의 경우에 간선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예요? 완전 그래프일 때죠. 그때 M이 뭐에 비례하면 N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만약 M이 밀집 그래프가 아니라 희소 그래프면 이 두 개는 차이가 나요. 얘가 훨씬 좋은 유리해요. 밀집이면은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희소 그래프면 얘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도 차이가 없어요. 재기적으로 돌아도 얘가 몇 번 DFS가 몇 번 호출되냐면 몇 번 호출될까? DFS가 재기 호출이 N번 호출돼요. 노드만큼 호출되는 거예요. 노드 하나당. 그러니까 똑같은 노드에서 이걸 두 번 호출하지 않아요. 방문하지 않았으면 호출하거든요. 그러면 N번 호출되는 거고 그 N번 호출할 때마다 여기서 몇 번 반복해. 얘가 인접 행렬이면 N번이 되는 거고 인접 리스트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M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얘나 시간 복잡도는 똑같이 OM 플러스 N 또는 N제곱이에요. 인접 행렬이냐 인접 리스트냐에 따라서 표현만 달라질 뿐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 놓고 공간 복잡도를 생각해 봅시다. 공간 복잡도. 그러면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러면 행렬이면 요 행렬 자체가 n제곱이죠. 그렇죠? 얘는 n 플러스 n이에요. 리스트 자체. 그 다음에 뭘 써요? 비지트 배열을 쓰죠. 비지트 배열은 공간을 얼마만큼 써? 뭐에 비례? 노드 수에 비례하죠. 요 비지트 배열. 요게 G. 그 다음에 또 뭘 써? 스택 Q를 쓰죠. 스택 Q를 쓰는데 Q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얼마일까요? Q의 데이터, 스택의 데이터. 언제 제일 많이 Q에 들어갈까, 데이터가? 우리가 노드를 살폈어.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노드의 이웃들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다 뭐에 넣어? Q에 넣죠. 그럼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총 n개인데 얘의 n-1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Q에 몇 개가 들어가요? n-1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즉 Q의 최대 많이 존재할 때가 n-1개 존재를 해요. 그러면 걔도 최악의 경우 ON, 얘도 마찬가지죠. 스택이나 Q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논리나 이제 따져주는 게 좀 다른데 Q 또는 스택. 결과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인접 행렬 쓰면은 사용하는 공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되겠고 인접 리스트는 OM 플러스 n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기 DFS는 어떻게 될까? 제기 DFS. 아니지. 상관없는 거지. 제기 DFS. 얘는 이제 이게 BFSD, DFSD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BFS, DFS 다 BFS, DFS, 비재기 구현. 비재기 구현의 공간 복잡도는 인접 행렬로 했을 때는 ON제곱. 그리고 인접 리스트는 ON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제기 DFS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도 N제곱 나눠지겠죠. 인접 행렬이면 N제곱 쓸 테고 제기도 DFS도 제기 DFS도 인접 리스트면 ON 플러스 N을 쓸 거예요. 근데 비지트들은 마찬가지로 쓰죠. 여기까지는 차이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Q나 스택을 안 써. Q나 스택을 안 써요. 그러면 여기는 빵이냐? 얘는 뭐가 들어가? 제기 알고리즘은 공간 복잡도를 따질 때 뭘 고려해야 된댔어? 제기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분석할 때 뭘 따져줘야 돼요? 제기 호출의 깊이를 따져줘야 돼요. 제기 호출의 깊이가 깊으면은 뭐가 쌓여? 함수 스택이 쌓여요. 그럼 함수 스택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스택을 이제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함수 스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쟤네들은 스택에 함수 스택에 비지트 배열 Q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동적으로 만들어서 딴 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함수 스택 하나는 O 아닌데 몇 개가 되냐? 몇 개가 언제가 제일 깊어지냐? 함수 스택이 언제가 제일 깊어질까요? 어떤 경우가 함수 스택이 제일 깊어지냐면
얘네들 쓸 때는 이런 모습일 때가 제 스택에 큐에 많이 들어가는데 재교체에서는 어떨 때 가장 많아지냐면 모든 노드가 쫙 연결되어 있을 때요. 그러면 여기 갔는데 그 다음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스택이 쫙 쌓이는 거예요. n-1개의 스택, n개가 쌓여요. 그러면 여기도 최악의 경우 ON이 쌓여요. 언제 ON이다? 전체가 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로 연결. 얘는 언제가 최악이에요? 한 노드에 다른 모든 노드가 이웃일 때. 그때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돼요. 시간이 지났네.